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.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전문가님 지금 시장이 보내주고 있는 시그널 먼저 읽어볼까요? 자, 앞에서 우리 앵커님께서 너무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좀 너무 좋네요. 자, 일단 뭐 시장은 그동안 좀 많이 빠졌죠. 낙폭 과대 플러스 뭐 말씀해 주셨던 그 영국 시장 쪽 이쪽이 좀 안정되면서 이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좀 반등한 시장이다. 강하게 반등이 나온 시장이다.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둔 기대감도 작용한 모습입니다. 이 중요한 정치 일정이라 하면 미국의 중간 선거를 얘기하는 거고요.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, 그런데 일단 장기적인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실적은 경기 움직임에 따라서 달리 나오는 게 실적이죠.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좌측에 있는 그림이 IMF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과 내년의 경제 성장률입니다. 자, 전 세계적으로도 3.2%에서 2.7%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. 또 미국 같은 경우도 1.6%에서 1.0%로 하향 조정을 했고,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올해 2.6%에서 내년에 2.0%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온 지가 오래됐다라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에 나온 거라면 그렇게 아직까지 반영이 덜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우측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회색 부분이 7월 달에 나온 전망치고 내년도 성장률이죠. 주황색이 10월 달에 나온 전망치입니다. 자, 보시게 되면 불과 7월 달에 전망했을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2.9%였는데 2.7%로 하향이 됐죠.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2.1%였는데 2%로 하향이 됐습니다. 미국은 1.0%, 1.0% 똑같은데요. 이 부분은 또 연준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금리를 인상을 시작하면 뭐 시장은 벌써 했죠. 계속 그런 매파 기조를 이어간다라면 이 부분도 향후에 또 예측될 때는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, 뭐 내년 성장률을 좀 봤을 때는 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뭐 미국의 정치 일정 관련되는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나오는 그림이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요.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입니다. 2002년, 2006년, 2010년, 14년, 18년, 22년도의 주가를 표시를 한 건데요. 자, 대체로 보시게 되면 10월 달 주가는 괜찮은 모습이었죠. 2002년도에는 이때 닷컴 버블 꺼지면서 9.11 테러 나고 난 다음에 그 강하게 올렸던 그 장에서 또 되돌림이 나오면서 연간 나스닥이 39%나 하락을 했습니다. 9월 달에도 한 10% 정도 하락을 했고요. 그런데 중간 선거가 있기 전 10월 달 같은 경우는 13.45%가 올랐고 11월 달도 11.21%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9월 달에 조금 안 좋은 그런 달이 있다고 하더라도 10월 달에는 상승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. 보시면 2018년도 중간선거 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. 2018년도에는 뭐 연간도 워낙 좀 많이 올랐어요. 연초부터 9월 말까지 16.56%가 올랐는데 10월 달에 뭐 9.2%가 하락을 합니다. 그런데 요거만 봐서는 약간 부족하고요. 이때 월봉 캔들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주봉 캔들을 보시게 되면 그 3주간 월초부터 중순까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 주에는 한번 급락을 하고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때 마지막 주에 2018년도 10월 달 마지막 주에는 마이너스 3.41%에서 플러스 2.65%로 굉장히 강한 반전이 나옵니다. 자,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어느 정도 뭐 집권당 쪽에서는 이 주가에도 신경을 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올해도 마찬가지 모습이다라는 생각입니다. 올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나스닥이 34.03%가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9월 달만 하더라도 10.5%가 급락하는 모습이었어요.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나스닥 기준 마이너스 2.4%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 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월간 기준으로도 10월 달이 지금 현재 상태가 플러스 0.95%로 바뀌었습니다. 자, 이 부분들은 과거의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
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충분히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있는 십자 도지형 형태 그 정도의 캔들인데요. 자, 월말까지 본다라면 아래 꼬리를 단 캔들이 아래 꼬리를 단 망치형 양선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. 그 부분은 11월 달 정도까지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9월 말에 나왔던 저점 2134선이 2년 만에 최저치였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이 흔들렸을 때 2160선까지 밀려 내려섰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제 2200선 돌파를 했는데 뭐 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죠.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을 내년에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단은 좀 제한적일 수 있더라도 중간 선거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이후에 주가의 상승의 움직임이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일단 뭐 베어마켓 랠리더라도 좀 공략할 만한 시점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향성을 좀 알아볼까요? 네, 일단 뭐 어제 나스닥 시장이 오늘 아침에 끝난 장이 굉장히 좋았죠. 플러스 뭐 3.4%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자, 뭐 미증시 쪽에서도 영국의 감세안이 철회되는 부분들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좀 희망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기를 지지선을 60개월 이평선이 지나가는 1300선 그리고 또 심리적 지지선인 만선 정도 그 정도 두 가지를 좀 설정을 해드렸는데요. 자, 그 중간에서 조금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보면 반등 가능성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점쳐드리면서 그 반등의 목표치는 200주 이평선이죠. 200주 이평선이 지나가는 한 11,100포인트 정도 그 정도로 일단은 1차로 설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코스피 시장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뭐 10월 초에 잠깐 반짝 좋았다가 그러고 난 다음 시장 환경이 굉장히 비우호적인 그런 모습이었죠. 자, 이런 환경에서도 어제까지 주봉상 3주 연속 양선이 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뭐 이런 부분들은 단기 관점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앵커님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11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 규모가 한 2조 2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그런 규모로 들어오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지금 올해 반등다운 반등 시장이었다라면 7월 달에 딱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. 7월 달 이후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. 이런 부분들은 또 파생시장 수급에서도 또 마찬가지 좀 보여줍니다. 자, 제가 오늘은 조금 이 파생시장 수급이 전에 보여드렸을 때는 그냥 선물 등락하고 미결제 약정 요거만 나온 거를 좀 보여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조금 복잡하죠. 물론 뭐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정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은 요거까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갖고 나왔는데요. 자,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. 지금 이 선물 시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결제 약정 부분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.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야 좋을 때가 있고 줄어들어야 좋을 때가 있는데 뭐 그건 얘기하자면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좀 줄어들어야 좋은 그런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게 9월 말에 한 36만 계약 정도까지 갔는데요.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33만 계약 정도니까 약 3만 계약 정도 줄어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에서는 수급은 괜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다음에 옵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. 이때 9월 말 마지막 주에 TV 방송을 출연해서 이 외국인들 풋옵션 매도 포지션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의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좀 점쳐 드렸었는데요. 그리고 뭐 10월 달에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한 10포인트 이상 되는 그런 짧았지만 강한 반등이 나왔었죠. 이때 말씀드린 근거가 외국인들의 푼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. 자, 이 푼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상승을 해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고요. 주가가 급락하면 큰일 나는 포지션이죠. 자, 그 부분들이 지금 만기가 지나고 만기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었는데 그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수급도
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지난주 옵션 만기 날 요거는 그 당월물이 아니라 차월물로,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11월물로 봐야 되겠죠. 한 114억 정도 풋옵션을 매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금요일도 11억 정도 매도를 했고, 오늘도 마찬가지 64억 정도를 풋을 매도를 했습니다. 반면에 콜옵션 같은 경우는 목요일, 금요일 이렇게 이틀 연속 매수 포지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수와 함께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나스닥 지수의 반등의 목표치는 현재 지수 대비해서 한 4% 정도 수준이고 전고점, 박스권의 전고점 수준인데요. 이 선까지의 반등 가능성 예상해 주셨고, 또 우리 파생시장에서 외국인의 풋옵션 매도가 눈에 띄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. 이번 주 중요 일정들 아무래도 실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, 전문가님? 네, 맞습니다. 미국이 본격적으로 좀 실적 발표 시즌으로 접어들었고요. 그런데 전망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S&P 500 기준으로 3분기 전체 실적은 뭐 한 3.6% 정도 증가했을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. 요거를 에너지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 에너지 기업들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뭐 한 3%대 초반 정도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일 거다라는 예상치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예상한 것보다 한 3개월 전에 예상했을 때는 S&P 500이 3분기 실적은 뭐 전체 한 10% 정도 그렇게 증가하지 않겠어? 라는 그런 예상치가 중론이었었는데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할 거고요. 가장 중요한 게 또 내일은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죠. 그리고 슈퍼을이라고 얘기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 ASML도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.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전에 실적에 대해서 한번 고백을 했죠. 우리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기대치는 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부진하게 나오더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중국 쪽이 가장 좀 중요한 그런 한 주죠. 뭐 중국에 중요한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한테 중요한 뭐 그런 한 주가 되겠죠. 근데 역시 뭐 중국 다운 행동인데요. 3분기 GDP를 포함해서 경제 지표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걸 그냥 연기를 해버렸습니다. 근데 이 GDP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치는 3.4% 정도였었고요. 1분기에는 이게 4.8% 정도가 나왔습니다. 2분기에는 워낙 꽁꽁 틀어막았기 때문에 0.4%인데요. 상당히 부진한 그런 수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중국은 올해 연초에 그네들이 목표치로 내세웠던 5%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GDP뿐만 아니라 14일 날 발표 예정이었던 무역 지표도 중국은 발표하지 않고 뭐 거기에 따른 해명도 없었습니다. 이런 거는 아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행사인 당대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. 뭐 지표가 좋았다라면 그냥 발표를 했을 것 같습니다. 지표가 좀 부진한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. 이 당대회는 이번 주로 마무리가 되니까 뭐 다음 주 정도면 어떤 뭐 그런 좀 시장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3연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정도면 이제 앞으로 장기 집권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알아서 눈치 챙기는 분위기네요. 자, 오늘 장에 놓치면 안 될 마켓 시그널 잡아보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전문가님. 뭐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중간선거 영향권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파생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급대로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수,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좀 지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면요. 의외로 강한 반등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까지 계속 앵무새 같이 올라오면 파세요, 올라오면 파세요, 상승 시 현금 비중 확대입니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지금까지 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11월 중순 정도 그때는 일단 뭐 중간 선거에 대한
중간선거가 다 마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. 현재부터 시작해서 바이든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이 중간선거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드리겠고요. 자, 이 코스피 일봉 보시게 되면 일단 뭐 반등의 기틀은 마련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바이든은 지금 모든 거를 오직 중간선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얻는다라면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했을 때 바이든의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강경한 태도를 취했을 때 시진핑도 사념님이 확정이 되면 가만히 안 있겠죠. 그래서 뭐 히토류 관련되는 뭐 이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 중국에 강하게 압박을 가해서 저 수혜를 볼 수 있는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쪽들을 제재하는데 수혜주들 쪽으로 잘 찾아보신다라면 뭐 그런 쪽에서 충분한 트레이딩 기회는 나올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중국의 제재안 가운데 하나가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요. 관련해서 배터리 그리고 뭐 이 밖에도 신재생까지 우리나라 또 한국산의 비중이 미국 쪽으로 수출이 좀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. 이러한 것들 시장에서 일단 뭐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을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미중 정치 계절에 맞춘 전략, 자원 무기화와 관련된 또 친환경 관련된 전략이 나왔습니다. 오늘 마켓 시그널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였습니다.